안녕하세요 여러분. 6강 애니메이션 연출론, 이번 강의는 스타일, 색과 색온도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연출 부분에서 이제 그 색과 색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색, 컬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컬러 시대니까 여러분들 흑백보다는 이제 컬러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영화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색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애니메이션 연출에서 본격적인 화면에 나타내는 색으로 관객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이번에는 이제 연출 부분에는 이제 스타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술이자 예술입니다. 영화가 흑백 영화를 주로 이루던 시절에도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는 색이 이미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총천연색, 약간 좀 유치하죠. 총천연색 만화 영화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색은 실사 영화하고 달리 라인으로 된 캐릭터하고 배경에 색을 입히는 것, 이것을 채색이라고 하죠. 필름 시절에는 이제 투명한 셀룰로이드 판에 일일이 채색하고 크레인에 올려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오랜 동안 촬영 기간도 많이 들고요, 채색 기간도 많이 들게 돼요.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그 채색 부분이 굉장히 간단하게 됐죠. 컴퓨터를 통해서 버킷이라는 도구로 색을 입히곤 합니다.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핑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이 매핑이라는 부분에 이제 따로 과정이 많이 있고 교육도 따로 하게 됩니다. 색을 입히는 과정은 채색, 캐릭터나 배경에 색을 지정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머리 색깔은 어떻다, 피부 색깔은 어떻다, 눈동자는 어떻다, 이렇게 색을 지정하는 거죠. 이를 색지정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작업일 경우 전문적인 컬러리스트가 동원되고요. 색지정은 이제 기준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팔트 컬러 차트, 먼셀 컬러 차트, 아주 기본적인 거고, 19세기 이전에 이제 그 컬러 차트는 이제 이미 그 발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명이 됐습니다. 자, 코닥은 여러분들 코닥이라는 회사, 필름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정했던 컬러 차트, 이것도 거의 18세기 후반 카메라를 이제 발명이 됐을 때랑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19세기 중반에는 아주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방색, 이거는 이제 동양의 컬러 차트고요. 주로 한복에 이제 적용되는 컬러입니다. 랩 컬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컬러 차트인데, 이거는 이제 압축 배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어도비에서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 컬러 차트, 즉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컬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뭐 브라질이나 인도 다 다르게 색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는 이제 US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틱틱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 잘 해가지고 했었던 이제 그 페가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나왔던, 유럽에서 나온 게 이제 페가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색지정이 다 달랐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우 색은 비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RGB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 아시죠?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브라이트 컬러, 밝고 어둡기, 휴 컬러, 그리고 채도, 시츄에이션, 색상,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RGB는 빛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게 되면 RGB 화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색깔이. 대신 이제 출력물들은 CMYK 다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듯 애니메이션 색지정은 좀 어려운 편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체계를 조금 들어가 볼까요? 색지정 혹은 채색은 애니메이션 연출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연출자 그 분위기 전달 면에서는 의미가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은 대부분 다 전 과정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죠. 잘 알고 계시는 듯이 작가 중에는 한 명이 전 과정을 다 소화하는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이제 극장판 아니면 이제 요즘 그 OVA라고 그러죠. 비디오판 이런 데는 이제 제작 과정이 굉장히 그 분업화되어 있죠. 파트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고요. 색을 잘못 지정하면은 전 과정이 흐트러지는 그런 그 불상사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색 지정은 작품의 분위기, 긴장감이나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놀라움, 행복감 등 이런 감성적인 면의 전달하는 데 실패로 이어집니다. 당연한 얘기가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채도가 높으면은 여러분들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튀는 거죠. 배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주인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채도가 높다 그러면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조연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한 색을 사용해야 되고요. 배경 부분에서 어울리는 색, 그리고 튀지 않는 안정적인 색, 그리고 그림자, 톤도 색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색은 이제 오스팔트와 색상과 먼셀 색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오스팔트 색상이 어떤 건지 먼셀 색상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팔트 색상은 이제 보색 관계로 성립되는 이제 24종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색상화는 이제 8종, 기존에 있었던 8종 기본 그 색상에서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파랑, 빨강, 초록을 기초로 한 것이며, 오스발트의 그 무채색 단계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상이 이제 100을 하얀색이죠? 100으로 놓고 검은색을 0으로 하고 있으나 색표, 그렇죠? 그래서 색 재료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100은 A,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P, 이렇게 8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오스발트의 무채색 단계는 이제 명도 단계가 아니고요. 그림 1과 같이 흑, 백의 함유량에 따라 가지고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고 위키백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발트는 이제 24종으로 색상별로 이제 24종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원형, 그렇죠? 원통형이 아니고 구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종으로 이제 각각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원통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셀 체계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색상, 그리고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색을 나타냅니다. 먼셀 체계는 이제 먼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명을 하게 되는데, 명색 색 체계는 이제 세 개의 독립병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색상은 색상원에서 방향, 채도는 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 명도는 그림 이와 같이 수직 축에 따라 가지고 높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그 먼셀 색상이 이제 오스발트 색상보다 훨씬 더 이제 발전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먼셀 색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원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형 구성이 아니고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채색, 하얀색과 검은색, 이게 이제 무채색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축으로
수직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 시대에 이제 책에 이제 애니메이션은 색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필름 시대, 우리가 보통 전통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름 시대의 애니메이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채색 방식이 이제 앞면에 라인 드로잉을 한 뒤에 이제 뒤집어서 뒷면의 선을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컬러가 칠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작화에서 이제 일일이 24장을 그리든 아니면은 뭐 12장을 그리든 아니면 8장을 그리든 일일이 다 그려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프린트합니다. 이 프린트를 제록스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록스 프린터, 뭐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녹스 프린터로 이 프린터를 한 다음에 이제 셀룰로이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룰로이드에 이제 라인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투명한 거 말고 이제 투명하지 않은 거 색을 이제 칠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칠하기 때문에 앞면에는 이제 제대로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너무 두꺼우면 다른 셀하고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거야. 그리고 색이 다 이제 물감이다 보니까 오래되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애니메이션 이제 채색 단계가 상당히 복잡했었죠. 그래서 셀 컬러는 이제 제작자의 회사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이제 고유 변호로 표기되는 이제 컬러 가이드가 이제 마련되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색 지정을 했었던 게 보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지브리오 스튜디오였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즐겨서 보고 있는 토토로, 그렇죠? 그리고 뭐 이웃집 토토로,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뭐였었죠? 천공행성 이런 것도 이제 필름 방식이었죠. 디지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취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가이드는 이제 먼셀 코드 같은 색채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심하면은 이제 컬러리스트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니까 감독이 그냥 지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슈퍼바이저, 아트웍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이 색 지정도 해버렸어요. 심하면은 이제 레이아웃 하는 사람까지 참여해가지고 색을 지정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상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품을 제작하면서 이제 필요하고 의하면 이제 만들어진 물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물감들이 새롭게 이제 코드화됩니다. 그래서 물감을 배합해가지고 지금은 페인트 같은 거죠. 배합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색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색 지정을 이제 코드화된 이제 애니메이션 물감으로 색 지정을 하는 것, 색상 표현의 이제 단조로움이라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대부분 필름 시대에 사용되는 컬러 가이드는 색상 간의 유사색으로 이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피부색은 머리색보다 검해야 돼. 뭐 톤 색깔은 피부색보다 검해야 돼. 어두워야 돼.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색의 면적 대비, 배열 방식, 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드러냈죠.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작품이 이제 자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색 지정에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문화되지 않은 제작진이 이제 색 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작진이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영화하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요. 영화에서 이제 감독하던 사람이 애니메이션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개념조차 이제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문적인 영화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영상으로 그리고 색이 이제 좋으면은 그냥 그 색깔을 사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에서 사용하고 있는 RGB 컬러로 이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드화된 이제 색깔들이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제 당황을 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색깔을 이제 이미지로 바꿔준 다음에 포토샵 같은 데서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색을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이제 RGB 값도 안 나왔고요. 채도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데이터상으로만 있을지 비슷하게만 냈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의 이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름 시대도 후반부에 있었는데 컬러리스트 그래서 색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색의 표현이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연출되는 겁니다. 전통 시대는 이렇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자체 제작보다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의 하청이 많았던 시절에는 이제 색상 연출자들이 이제 지정하는 대로 색 코드가 적혀 있는 일본 물감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디지털로 전환되기까지 오랜 동안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후반까지 이러한 일본식 색상 코드를 담고 있는 물감들을 사용했었는데요. 굉장히 조금 이제 자존심이 이제 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림 3에 해당되는 이웃집 토토로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주인공 메인이죠. 메인 주인공에 대한 색 지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 코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부분이 이제 흑백이는데요. 저기 보면은 색상 코드가 이렇게 복잡하죠. 그래서 피부색, 눈 색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피부, 입술 색깔, 뭐 상의 이제 넥타이 부분, 뭐 상의 그리고 소매 뭐 이런 것까지 하고 피부 톤들 그리고 구두 신고 있는 신발의 코드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이제 색상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턴어라운드라고 그랬었죠. 뒷면에 이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심하면 이제 코에 대한 그림자에 해당이 돼. 토토를 보시면은 그림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톤 그런 게 이제 조금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작품들 보면은 이제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심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 높이, 눈 색깔, 뭐 이런 것까지 눈동자 뭐 해가지고 눈동자에 이제 뭐 톤이 뭐 두세 개까지 심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얼굴에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눈 색깔이 어떻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화이트는 없는 거죠. 자연에서 이제 화이트, 완전 화이트, 무채색으로 얘기하면 이제 완전 화이트, 완벽한 화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접한 이제 눈동자들 속에 있는 색깔. 말 그대로 이제 눈동자에 이제 눈 자위라 그러죠. 자위는 이제 흰색으로 처리하는데 완벽한 흰색으로 처리 안 하고요. 눈동자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검은색이 없죠. 그래서 검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검은색에 이제 가까운 그런 색깔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코드화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그림이 이렇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뭐 X-37, 뭐 X-38,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코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BC, EC, 이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색 지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색을 이제 그 채색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물감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전통 방식의 이제 그 물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창고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 색상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감들을 사용하는 경우. 찾는데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물감의 이제 마개 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레벨에 있는 코드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했었습니다. 필요하면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청받으면 이제 일본에서 만든 색깔들이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필요하면 색깔을 만들고 필요 없으면 이제 색깔을 수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표 2를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색상이 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신발. 그리고 BM 여기 보시면 신발이죠. 구두. 예, 4, 9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채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화하는 사람, 그렇죠? 동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 200명, 300명 이랬어요. 근데 채색하는 사람들도 거의 그거에 이제 버금가게 200명 이렇게 약간 적게는 했었죠. 그래서 200명. 그래서 회사 가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90년대 이제 중반에서 이제 초반이 아니고 이제 후반,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세계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색상 구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RGB,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 이제 해상력에 해당되는 RGB. RGB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DPI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테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디지털 애니메이션 색의 경우에 이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해상력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상력을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포토샵 들어가면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 DPI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은 다르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이제 다른 거죠. 영상으로 출력되면 잘 알고 있듯이 72 DPI로 고정되어 있고 영상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해상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4K, 8K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걸로 보시면 영상 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거 이제 풀 HD로 제작된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었던 해상도가 많이 달라졌었죠.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죠? 풀 HD가 1920에 1080이죠. 조금 어렵네요. 자, 요러 가지고 지금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해상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세계 출력은 필름 시대와 달리 RGB 값으로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색상 코드에서 사용했던 그런 물감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잘 된 거죠. 제작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각각의 색상을 이제 무채색으로 표현하면서 색상 값은 256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가산 혼합, 감산 혼합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RGB 값에서 이제 픽셀 이거는 이제 단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256 컬러라고 그랬었죠. 어떻게 돼요? 하얀색까지 포함되죠. 무채색까지. 그래서 255는 컬러죠. 컬러.
그래가지고 색을 갖고 있는 색상 이거를 갖고 있는 대신 어떻게 돼요? 한 개가 이제 그 무채색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 5, 6 색상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레드 R 중에 R이 이제 레드죠. 레드가 갖고 있는 색상 값이 256개가 되고 G 이제 그린에 해당되는 것도 256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 블루 값도 색상 값이 256입니다. 옛날에 지금 그 게임 같은 거 지금은 그 게임들이 화면이 정말 멋지죠. 근데 옛날 같은 이제 게임들 90년대 이제 중반 후반 이렇게 나왔었던 게임들 있죠. 잘 아시나요? 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그 256 컬러만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하면은 6만 뭐 60만 아니면은 6천만 뭐 이렇게까지 컬러가 이제 그 표현이 더 좋아지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동원하면은 뭐 수천만 아니면 이제 보통 얘기하면 이제 수백만 컬러가 이제 가능한 거죠. 표현이 가능한 거죠. 디지털 그 출력기에서 채널당 이제 8비트로 지원을 해야 픽셀이 지니고 있는 컬러 정보와 동일하게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을 거시게 되면은 이제 컬러 맨 처음에 그 여러분들이 RGB 값으로 이제 채색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8비트 이상으로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래픽 카드가 다 이건 8비트 이상이죠. 그래서 영상을 이제 채널당 8비트를 지원해야만 그 픽셀이 처음에 이제 채색했던 거를 이제 출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 컬러 정보와 동일하게 이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색은 이제 제작 프로그램의 출력 장비, 저장 파일, 그리고 상용 매체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색상은 비트맨에서 8비트에서 10비트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10비트 범위를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0비트에 해당되는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이 10비트를 갖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1000만원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1억대였어요. 심하면 10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 영상 장비들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나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비드 이런 장비들이 3억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그냥 좀 더 안 받죠. 그리고 이제 헨리라는 그 영상 장비가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10비트였어요. 그래서 헨리가 10억이었어요. 엄청난 그 가격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8비트.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컴퓨터 세상이 좋아진 거죠. 세상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8비트를 지원하는 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디지털 그 그래픽 카드가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웬만하면 이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지금은 10,000원대예요. 그리고 조금 좋아진다 그러면은 4만원,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림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디지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감마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거는 이제 빼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RGB 값에 해당되는 이제 그 컴퓨터 색상 판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무채색 계열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끝에. 여러분들 오른쪽은 이제 색상 부분이고요. 왼쪽 부분은 이제 그 무채색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무채색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위치는 이제 초록색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썼었던 지금 지정되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썼던, 아래 부분이 이제 기존에 썼던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RGB 값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 레드가 102, 102고요. 그린이 204. 아까 어떻게 됐죠? 256이라고 그랬죠? 256 범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2, 204. 그린이 많이 들어가죠. 초록색이니까. 그리고 블루가 이제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더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더 알 수 있겠죠.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죠. 그리고 레드 값, 블루 값은 가장 적고요. 그린이니까 초록이니까 가장 높은 그린 값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떻게 되는 거면 웹에서 사용되는, 잘 안 보이죠? 웹에서 사용되는 그런 코드예요, 코드. 그래서 66 이런 코드가 이제 666. 요거는 이제 데이터. 웹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색상이 좀 적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샵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웹 컬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위에 보시면은 이제 RGB 위에 보시면 HSB 이렇게 되어 있죠. 휴 컬러, 시츄에이션 컬러, 브라이트 컬러 이렇게 돼요. 근데 브라이트는 말 그대로 명암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밝은 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브라이트가 80%입니다. 80%. 여기서 이제 브라이트가 이제 여러분들 RGB 값하고 달라요. 그래서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이라고 그랬죠. 0에서 100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츄에이션 컬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끝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초록색의 이제 끝부분이 완벽한 이제 색상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색상 표현이 어두워지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도 퍼센테이지로 시츄에이션으로 표현합니다. 자, 휴 컬러는 이제 채도예요. 채도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도로 하는데 휴 컬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0%로 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저기 원형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랩 카드라고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랩이죠. 자, 랩 카드는 많이 지금 안 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랩 카드는 말 그대로 쓰고 싶은 컬러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랩 카드를 해가지고 등록하는 게 여러분들 포토샵 보시면 이제 표현이 되는 그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게 팔레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필요한 색깔만 넣어줘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랩 카드는 잘 안 씁니다. 여기에 이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가려가지고 안 쓰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이 랩 카드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용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색 표현이, 근데 요즘은 컴퓨터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CMYK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력이죠. 그래서 컬러를 여러분들 RGB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지 CMYK로 두고 하면은 색상값이 달라요. 그래서 색 표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CMYK는 출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할 때는 RGB로 해야 되고, CMYK로 하면 색상값이 달라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안 다 아시죠?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얘가 이제 블랙에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K로 표시하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제 색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8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10비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픽상이 비싸다고 그랬었어요. 잘 이용을 안 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256 컬러, 256 컬러, 256 컬러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600만 컬러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엄청난 세계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6강 애니메이션 연출론 스타일 색과 색온도 일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